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까요? AI가 선택한 오늘 코스닥 시장 특징주입니다. 로봇주부터 전고체 종목까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요. AI 답변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로봇 섹터 안에서도 유진 로봇이 특히 강합니다.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선택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삼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최근 삼성 자산운용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급 쏠림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유진 로봇 역시 삼성 자산운용이 지분의 5.04%를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지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기술적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더불어 유진 로봇의 기술력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K로봇의 눈과 두뇌를 담당한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로봇의 눈인 3D 라이다 역시 국산화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글로벌 인증된 고카트 역시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에서의 인증을 획부하고서 실제로 병원과 제조 공장에서 투입되면서 그 실질적인 가치를 현재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로봇 섹터를 대응할 때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바로 이 적자와 재무제표인데요. 유진 로봇은 이러한 의문을 선택과 집중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출 비중이 낮고 수익성이 떨어지던 청소 로봇 사업을 정리하자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유진 로봇 이러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미국과 중국도 함께 발전하고 있는 로봇 시장에 어떠한 명함을 던질 수 있을지 그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가 오르자 함께 상승하는 섹터 ESS 2차 전지 관련 섹터 CIS가 오늘 6% 넘게 급등하며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 섹터를 괴롭혔던 건 전기차에 대한 캐즘인데요. 하지만 이제 로봇이 그 캐즘을 뚫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로봇 한 대당 필요한 배터리 용량은 315kW인데요. 이게 전기차 한 대보다 3배에서 6배 정도 큰 용량이기 때문에 캐즘은 쉽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전극 공정 장비의 수요로 연극되는 만큼 CIS가 그 수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을 이야기할 때 전고체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CIS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용 시범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 SDI, LG 엔솔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 가장 큰 전고체 수혜주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SNU와의 합병까지 시너지를 내면서 디스플레이, 반도체까지 사업을 확장할 것이란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뛰어오르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전고체 관련주와 2차 전지 관련주, CIS가 그 중심에 설 수 있을지 오늘 그 전략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이번에 소개했나요? 소개 안 했죠? 네. 유창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그러면은 또 로봇이네. 네. 로봇.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는 이게 이제 구별 없이 그냥 막무가내가 되는 거죠. 어제도 기사를 보니까 왜 기사를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자분들이. LG 이노텍이 자화전자와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눈 공급 추진. 다 좋은데 추진. 네. 계약 아니었나요? 해보겠다. 제가 뉴스 보긴 계약으로 봤는데 추진이었나요? 추진. 공급 계약 추진. 계약까지 들어갔네. 추진. 거기에 이제 액트로도 연관성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막 돌리던데. 네. 주가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반응을 해서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이 공평한 시장이라고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삐딱한 눈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데 한참 주가 올라가고 뉴스가 뜨죠. 추진. 그래서 알테오젠도 사실 로봇에 뭘 추진 못하라는 법이 없어요. 네. 그렇죠? 추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게 그쵸. 너무 가벼이 여겨가지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좀 많긴 하죠. 그래 제가 그래서 걸러내야 된다. 네. 거기에 이제 어제 또 휴림 로봇
이건 뭐 공시된 거니까 최대 주주 임원 지분 매각 축소입니다. 시장가 대비 13% 할인된 가격으로 블록딜이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받은 쪽에서는 이미 할인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팔아버려도 락업이 없단 말이죠. 네. 바로 팔아도 되고 대주주인 휴림홀딩스 지분율이 5%로 낮아졌어요. 그럼 휴림로봇은 주인은 도대체 누구야? 휴림홀딩스가 주인이랬는데 휴림홀딩스의 주인은 또 누구야? 매번 투자 조합들 막 쪼개가지고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 로봇 관련 사업부의 인원이 50명이 조금 넘는데 연봉 3,400만 원. 3,400만 원이 적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인력이 50명인데 시가총액은 조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회사가 뭘 얘기해 줘야 되는데 회사 연락 안 받고 네,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로봇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의 어떤 기업이 막 같이 일하다가 와당탕탕 하면은 금융당국은 이제 나중에 가서는 들여다보겠죠. 뭐야, 왜 그런 거야? 근데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꼭 로봇이 아니라 네. 뭐 바이오 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료 만드는 회사가 바이오 한다고 해서 주가 오르기도 하고. 사료에도 바이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요. 뭐 그런 사례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로봇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로봇 관련된 기업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유진 로봇이 이제 오늘 올라오는 것은 오늘 유진 로봇 하려다가 글로 가버렸고. 네. 자, 진성의 구별이 좀 필요하다. 유진 그쵸. 로봇은 내공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뭐 그럼. 고카트라는 제품이 있는데 카트. 네, 이게 이제 카메라인가요, 이거? 물류 차량 카트. 예, 차량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기존에 이제 다른 물류 이런 차량들이 한 1톤이 채 안 되는 용량을 적재를 할 수 있었다면 고카트는 한 1.5톤 정도까지도 적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브리핑도 해주셨지만 유럽도 판매가 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청소용 로봇을 사업을 철수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청소용 로봇 사업을 철수하지만 거기서 이제 배운 것도 있죠. 뭐냐면 가정용 청소기 로봇은 뭐냐면 다 자율주행이잖아요. 사물을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 바탕이 되면서 뭐 라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휴머노이드에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밀레 계열사가 최대 주주로 거의 가전제품으로 네, 유명한 독일이죠. 네, 그래서 한 4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39점 몇 프로인데 거기다가 이제 그 유진그룹하고 해서 하면은 좀 어쨌든 이제 지분 구조가 조금 그래도 탄탄하다라는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좀 좋은 뉴스가 나왔죠. 현대차 아틀라스 아까 그 얘기도 했지만 그 영상이 어제 또 새로 추가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기대감 가져가고 있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올해 한 200억 달러 투자를 해가지고 휴머노이드라든지 자율주행 이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생산 공장 라인도 확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데 제가 뭐 계속 대대 말씀드리지만 네. 삼성자산운용이 5% 지분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네.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이게 있어요. 뭐 지분 취득으로 손자나 밑으로 둘 건지 네. 아니면 단순 지분 투자인지는 명확치는 않아요. 그건 나중에 또 뭐 회사가 그렇죠. 삼성벤처스가 보통 움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 자체가 이미 꽉 차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주주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삼성이 여기 들어온다, 뭐 한다. 물론 이제 약간 협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그 지분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미 그게 지금 가격에서 5% 매수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누적돼 있었던 그게 지분이 5%이기 때문에 아마 되게 낮은 가격에 매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딱 보고서는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네.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거의 23% 지금 상승하고 어제도 급등을 했고 네.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세는 지난번에 약간 거래 정지 이런 과열 국면에 있었을 때 주가가 안 빠지고 잘 버텨줬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동반돼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공격적인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기준점을 잡아놓고 기준점이라는 거는 딱 그냥 오늘 시가 물론 이제 그 폭이 크긴 하지만 오늘 시가 4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진 로봇은 전략을
일단은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움직였고 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지분은 사실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삼성 연관성이 있나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 색깔이 로보틱스는 아예 삼성이 콜옵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50%까지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계속 또 중간중간 그 행사를 하는 것과 음, 삼성 자산 운영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조금 다르지 않나. 네. 얼마 전에 죄송해요. 이런 거 까먹었는데 어디? 그 뭘 하는 회사? 로보스 유로메카도 유로메카. 삼성 자산 운영이 지분 5% 정도 네, 가지고 네, 있다가 네, 네, 주가 지난번에 급등했었거든요. 음. 근데 자산 운영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삼성하고 뭔가 편입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리 막 김칫국을 마실 건 아닌데 뭐 하여튼 애매한 주가가 움직이면은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자, 일단은 움직였다라는 이슈는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왔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 전략으로. 그다음에 또 CIS. 자, 이건 또 배터리. 네. 뭡니까? 배터리 쪽이 그래도 이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쪽이 전고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로봇 이슈가 붙어지면서 최근에 로봇이 가면서 또 같이 움직이는 게 배터리인데 전고체 배터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 로봇 쪽에 관련돼서 로봇이 정말 휴머노이드 판매가 급증하게 된다 그러면 네. 저는 전고체 배터리의 그 개화가 더 빨리 앞당겨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로봇에서의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 전체 크지가 않지만 배터리가 없으면 로봇이 작동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그 LFP가 있고 NCM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효율성이 높은 배터리를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봇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제 산업용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뭐 개인이 쓴다고 하더라도 약간 비싼 제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비싼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진입 장벽이 클 것인가? 전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의 시장이 빨리 개화가 된다라면 전고체가 사실은 개발이 돼 있는 거거든요. 개발이 돼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로 지금 전기차를 만들면은 가격이 2배 이상 비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용을 못했었던 것들이 로봇 때문에 사용된다 그러면 전고체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CIS 같은 경우는 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술력을 좀 확인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도 좀 계속해서 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윗꼬리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은 계속 이제 분할 매수라고 말씀을 지난번에는 좀 과감하게 매수해도 될 것 같다라는 기업은 매수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약간 분할 매수라는 말씀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단기 한 달 새에 주가가 2배가량 네. 저는 근데 뭐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시장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네네. 오늘도 코스닥이 한 1% 가까이 올라왔다가 아까 한 1.5% 조정받았다가 지금 또 요즘 뭐 이 정도 변동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에 딱 매수하기보다는 좀 모아가자는 개념으로. 그래서 CI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윗꼬리가 나온 부분들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12,0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분할 매수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모든 기업들은 생소하고 낯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최소한 전자공시 시스템,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옵니다. 거기 다트에 들어가셔서 그 기업을 사명을 치고 열어보면은 사업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업 내용이라도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생각이 들어지는데 저도 지금 열어보니까 CIS는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사업이 있네요. 리튬 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 여기에 이제 전고체, 고체 전해질 및 제조 장비. 이걸 조금 더 공부해봐야겠네. 시가총액 1조. 네. CIS는 그래서 나눠서 사자. 분할 네. 매수. 네.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간은 뭐 다 된 것 같은데 태성. 네. 유리기판? 네, 유리기판. 근데 뭐 이게 이제 정부 TF 관련해가지고 이제
장비 소재를 좀 공급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유리기판 시장은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제품은 나온 상황이고 원래는 이제 지금 좀 주문이 브로드컴 중심으로 해서 꽤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좀 지연되고 있지만 어쨌든 유리기판은 늦어도 올 하반기 정도면은 충분히 좀 상용화가 좀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태성이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국제연구기관 쪽으로 해가지고 유리기판 에칭기를 장비를 좀 공급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표준화가 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은 최근에 좋았어요. 뭐 태성뿐이 아니라 YC캠도 주가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뭐 ISC는 꼭 유리기판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ISC도 유리기판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유리기판주는 반도체 관련돼서 좀 못 오른 쪽이 좀 유리기판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태성은 사실은 지금 위치라면 그게 나쁜 위치는 아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한번 급등을 하고 한 2주 가까이 행보를 한 다음에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서 오늘 약간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전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가격대는 네. 유리기판, 전고체, 와 이거 어려운 분야. 근데 이게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제가 이해를 하는 종목은 잘 안 가고 그렇죠. 뭐 양자 컴퓨팅, 뭐 스페이스X 잘 어려운 쪽은 의외로 잘 가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요즘 성장 뭐 산업이라든지 새롭게 새로운 등장하는 용어도 있잖아요. 페로브스카이트, 네. 태양광에 그다음에 지금 주식시장에도 화두지만 뭐 전고체 거기에 지금 또 말씀하신 유리기판 여기까지 엔지니어들하고 얘기해 보면 뭐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아직 멀었어라고 하는데 시장은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당장 만들어낼 것 같은데. 새로운 걸 또 요구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태성은 그래서 일단 분할 매수로 네.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의견이시니까. 자, 시장 코스닥 시장 시그널과 기업 알아봤고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